교통사고, 산재사고, 의료사고가 난 경우에 손해배상은 결국은 사람의 몸값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그 사람의 1. 수입, 2.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, 즉 얼마나 다쳤는지, 3. 그리고 가동연한, 즉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 따라서 수입이 많을수록, 많이 다쳤을수록, 나이가 젊을수록 손해는 많아지고, 반대로 수입이 적을수록, 적게 다쳤을수록, 나이가 많을수록 손해는 적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과실상계라는 게 있는데, 사고에 대해서 과실, 즉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배상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빼고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.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는 1. 일시수입, 즉 수입상실이 손해, 2. 치료비 등 3. 위자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 만약 나이 45세인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대략 20년 정도인 약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. 그러면 65세에 받는 돈을 현재 그 액수 그대로 받게 되면 과잉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돈을 미리 받는 부분은 그 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조금 더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할 텐데요.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5%가 됩니다. 즉 연 5%로 할인을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 연 10%의 고금리식이라면 연 5%로 할인을 해서 받는다면 사실상 이득이 될 것이고, 연 2%의 저금리 시대라면 연 5%로 할인을 하면 사실상 손해가 될 것입니다. 다만 민법은 기본법이므로 민법의 연 5%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고, 그 당시의 실제 금리 수준에 따라 손실이나 이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.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예스입니다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끔은 무보험 차량이 있고 그 경우에는 피해자나 차량 소유자가 재력이 넉넉지 않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원래 교통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 그것을 원칙대로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과자가 됩니다.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호위반, 음주운전, 과속 등 아주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무단횡단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까요? 정답은 예스입니다. 당연하겠지요.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 규칙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지요. 그런데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의 대로에서 밤에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음주 만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었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. 즉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것보다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것이 더 과실이 클 것입니다. 물론 사고가 안 나야 하겠지만 교통규칙을 지켜야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손해배상은 원래는 사고 시 받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합니다. 그래서 수입이 좋은 사람이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무직자는 사고 시 배상을 못 받을까요? 정답은 NO입니다. 무직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의 일당은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,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촌일용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주부도 실제로 돈을 못 벌고 있었지만 위의 무직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국가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많이 했다면 사고 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받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. 세금은 아깝고 엄청 많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성실 납세자가 더 유리합니다.